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서론은 간단하게 하고요. 제가 오늘 테마는 평소 제가 일본에서 환경경제학 그리고 지구환경정책 목표는 등을 대학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특히 에코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련한 자료들을 좀 축적을 해왔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지금 15년째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과연 어느 것이 여러분들에게 시사가 될까 잘 몰라서 일단은 제 나름대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다 이렇게 정리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나눠주는 파워포인트를 다 설명해 드리자면 아마 한 2시간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은 그냥 생각을 하고요. 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몇 점만 단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해 말씀인데요. 이 파워포인트를 보려고 나서 제가 최신 타이틀을 조금 업데이트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신 이 자료와 조금 틀린 상황도 있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 최신 버전하는 것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작할까요? 이거를 제가 넘겨야 되나요? 옥차는 생각하죠. 먼저 에코 디자인이란 정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 나라의 에코 디자인이라고 통칭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환경 적합 설계 혹은 환경 배려 설계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에코 디자인의 용어도 있긴 있습니다. 제품의 전 라이프 사이클을 가정해서 아래에 적힌 자원의 절약이나 유효활용, 그리고 특히 최근엔 이산화탄소 삭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해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줄이자, 이것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에코디자인 주요 포인트는 여러분 감량화, 체적을 줄이는 감량화, 선호가 해체할 때 분별 용이화, 재생자원의 사용이라든지 장수명, 포장의 개선 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에코 디자인 관련해가지고 일본의 과거부터 많은 법률들이 제정 시행되어 왔는데요. 이 중에서 보시면은 일본의 에코 디자인 관련해서 가장 큰 모듈을 하면은 순환자해 형성 주의 기본법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코 디자인 관련해가지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자원유 유효용 촉진법이고, 그 다음에 각 개별 품목별로 5가지 리사이클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법들은 제가 자료가 잘 못해서 다음 이용할 수 없나요? 각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서 이런 법들이 관련 법들이 다 적용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에코 디자인 관련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원 유효용 촉진법을 보시면은 1991년에 제정이 돼가지고 초기에는 리사이클 관련해가지고 많은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점점 법이 개정되어 오면서 최근에는 3할, 그러니까 리듀스, 리사이클, 그 다음에 리유스 세 가지를 서로 많이 규정해서 특히 최근에는 리유스하고 재이용 대책에 대해서 강하게 새로운 설계라든지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죠? 에코 디자인 관련해서 세계 글로벌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물론 EU에서 여러 가지 관련 것이 다들 했지만 최근에 중국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도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특히 중국은 EU의 가장 큰 모역국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여러 가지 서로 지원해주고 땡겨주고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또 일본도 상당히 얼렁하고 있으면서 에코 디자인 관련해가지고는 EU에서 특히 동아시아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첨예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코 디자인의 여러 가지 관리법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관리는 EUP죠. 근데 이것은 이걸 과거에 제정 추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를 볼 것 같으면은 EUP의 이제 로트 3하고 4는 이미 예비 조사를 끝내고 이제 심의위원회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로트 6라든지 로트 5 이런 것들이 지금 1단계, 2단계 계속 뭡니까 이렇게 제도가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코 디자인의 그 사례를 보시면 여기 이 사례는 상당히 제가 많이 모아놨습니다. 먼저 가전제품 관련해서 보시면은 일본 가전제품 협회라고 있습니다. 일본 가전제품 협회는 관련한 상당히 자료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일본 가전협회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많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일본 가전제품 관련 자료는 가전협회 자료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보면은 일본 가전협회에서는 이쪽에 노란색이 국내법하고 그다음에 녹색의 해외 관련 법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은 대개 1에서 14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 제품이 우리가 투입돼가지고 사용돼서 고객이 다시 폐기하고 수집해서 재용, 재생용, 그 다음에 재용 처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각 과정에 관련되는 여러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모자란 부분을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그 제품 설계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전자제품의 특정 화물적 함유 표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리사이클 마크도 예를 들어서 두 번째 PP에서 R 설팅 하면은 재생재료가 30% 함유되어 있고, 그 밑에 그 다음에 바로 밑에서 FRO 하면은 난연성 물질이 재료다 이런 부분이 표시되어 있으면서 각 리사이클 공장에서 대체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리사이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뭡니까? 여기 저희 그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알겠죠? 리사이클 마크 표시를 예에서 FR로 해서 난연성 물질 FR라면서 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감각 컴퓨터 판별이 어려운 사용문제 종류 표시 마크 통일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상태에서요. 여러 가지 보시면 아시겠죠? 이것도 보시면 아시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우측 냉장을 보면은 분배지 냉면 주입 파이프로부터 별적인 냉각을 배수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보다 손이 가면서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시죠. 가전 리사이클 8년간 실질 줄을 보면은 특히 플라스틱이 15배 정도 늘어났다면서 알 수 있고, 재생률이 늦었다는 알 수 있고요. 뭐 이런 부분 우리나라 가전 리사이클도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큰 손색을 없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보면은 여러 가지 대체하기 쉬운 구조로 특히 요즘 자동차에서 많이 우리나라 힘을 들이고 있고요. 리사이클 설계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자원이용 특징법에서 여러 가지 경량화, 소량화, 그다음에 리사이클성을 높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가지고 자동차 개별법으로 자동차 리사이클법에서는 ASR하고 에어백 프레온율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대략 12,000원 정도 비쌀 비용이죠. 그 비용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수명화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인 밑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사용한다든지, 경량화에서 연비를 향상시키는, 특히 일본의 경자동차는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 한 10%가 모든 승용차의 차량 경차, 경승용차의 비율이 한 10% 정도가 안 되는 걸 알고 일본은 30%가 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경차의 그 연비 향상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약하지 않으면서도 경량화하는 이런 재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 높은 재료를 예를 들어서 녹색 부분은 같은 재질의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에는 종래품을 표피하고 소재, 표피는 우레탄, 소재는 폴리프로필인데 지금은 전부 폴리프로필을 사용함으로써 리사이클성을 높인다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률을 상당히 높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재활용률이 한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납사용도 EU의 규제를 보다 클리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 부품도 보면 좀 늦지만 의외로 상당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요타 자동차가 처음 자동차 한 대당 무려 37% 가까이 재생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생 재료를 사용한다 그래서 기존 천연 재료보다 전혀 내구성이나 뒤떨어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소재 발효 기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 시행된 이후에 현재 매일 5% 정도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품목이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복사기 보면은 쉽게 바로 해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건조성이라든지 이걸 높이기 위해서 홈을 깊게 안 한다든지 좀 넓게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고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다음에 한 10개 정도는 일본의 그 리사이클 상이 있는데 거기서 받은 제품들의 예를 제가 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예시를 해봤습니다. 초경량형 어저라든지, 그 다음에 폴포카의 고성능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문고지도 경량화해가지고, 저는 골프는 안 합니다만은 종료보다 두 라운드를 뛸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핀포인트 송풍기를 접목해서 소음을 줄이고 소리 전력량도 무려 90%까지 줄인다든지, 방충전 부착 모드 블록을 해가지고 T타일한 효과를 상당히 완화시킨다든지, 저항도 초경량 유리병을 이용해가지고 무게가 가벼우면은 운반할 때 이산탄소가 줄어들 수 있죠. 그다음에 내구성이 높아지면서 피터물 수를 10배에서 20배, 20배, 30배 정도 줄이시다는 거고요. 자동차 시트를 갖다가 데스크에서 조미 사양을 배제한 가정용 패스시라든지 자원순환 식기라든지 아이들 창고에서 물건 들어갈 때 상당히 알기 쉽게 바로 한 번에 들을 수 있도록 리사이클 전에도 활용했지만은 빛이 바라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요. 에코라카 해가지고 육각그룹을 줄이고 다 넘어가봅시다. 가장 뒷부분이 중립 부분이 있으니까 할로윈 전선을 갖다 줄이는 거가지고 경량화하고
도금 대체 필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에코 디자인 제품의 보급 확대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리코라고 물론 아시죠? 일본에서 항상 그 환경 에코의 이미지 기업으로서 최상위에 랭크되는 기업인데요. 리코렛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약 240개 업체가 관련 설비,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걸 다 기반을 해가지고 부품업체의 부품의 소재의 CO2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공정별로도 그걸 다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부품업체의 이런 CO2 줄이도록 요청한다면 자기 회사도 CO2를 절감한 그런 에코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지금 리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지 제록스도 관련 비슷한 전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포인트 제도라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지금 올해부터 특히 에너지 생산 가전제품에 대해서 에코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밑에 세 번째 지상 디지털 대형 텔레비 같은 경우에 46인치 같은 경우에는 36,000 에코포인트를 주거든요. 그 말은 36,000엔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 가지 상품권을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위에 남아있지만 시트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TDK 잘 아시죠? 에코러브 제도를 자산에서 활용해가지고 상당히 에코 디자인 성능 우수한 60개 제품을 에코러브 상품을 지정하고 그중에서 특히 우수한 부분은 슈퍼 에코러브라는 상품을 지정하면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소니에서 부사님께서 모라비아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다른 발 센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획기적으로 에너지 성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 상품 수가 좀 올라가서 최근에 좀 추천했는데 아마 올해는 다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가치단체도 여러 가지 그린 구입, 녹색 구입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수한 그런 제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개인의 테마가 되겠지만요. 그다음에 의외로 일본에서도 소비자들이 에코 설계를 한 상품을 사고 싶어도 충분히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게 한 85%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용으로 블루리트나 환경 정보 전달 방법을 정보에 알기 쉽게 크게 표시한다든지, 종업원이 직접 만져보려 한다든지, 실감을 한다든지, 수치 정보를 사용한다든지, 타사 제품과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서 넓은 제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가 타 제품에서 우선해서 구입하고 싶은 환경 정보는 혹시 에너지 절약하고 절수, 리사이클성, 유해화학 물질, 지구온난화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 조사니까요. 올해 같으면 특히 CO2가 막 위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는 제가 신청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최근에 닉에서 조사한 건데요. 환경을 고려해서 구입하는 상품은 뭐냐면 역시 생활가전, 자동차, 가정용품, 정보가전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브랜드 지수 상위 24 최근에 발표를 해가지고 역시 토요타 자동차가 작년에서 1위가 되고 오늘 소니가 좀 유감스럽게 지금 18위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알전에 텔레비 에코 성능이 아직 충분히 전달이 안 돼서 이게 좀 더 파급되면 아마 조만간 상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친사회 항공 이미지를 물어보니까 역시 지금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데이트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제일 그의 대명사인 프리우스, 태양광 발전, 그다음에 혼다의 하이브리드, 인사이트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지금 대학을 해도 내년 3, 4월이나 납품이 될까 할 정도로 지금 35만 대가 밀렸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에코 디자인을 갖다가 노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탄소 발자국도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 일본도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건 읽어보시면 아니까 제가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지역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포함해서 하고 있고, 다음은 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있어요. 세계 전체의 탄소 발자국 추진 보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마지막으로 디자인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흐름은 이제 EP에서 IPR, Individual Responsibility로 가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 에코 디자인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아무리 피드백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안 하면 아니겠지만 그만큼 교육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잘하는 데서 그만큼 보상을 하고 그만큼 에코디자인이 떨어지는 사람 비용을 부과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결국은 가고 있고 또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하나의 그걸로서 지금 EU, 일본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그런 설계 정보를 다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어떤 제품이 해체하는 공유하고 CO2 가스 뭐 이런 부분이 결국은 다른 개별 기업별로 피드백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에코 디자인 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의 효율성, 그 다음에 CO2 제약, 유해화학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관련해가지고 리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뭐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은 가급적인 것만이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가 제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에코 디자인인 것은 그런 것만이 걸리지 않을 뿐더러 그런 제품을 함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돌아오고 또 그런 제품이 시장에서 에코스님 제품을 받아들이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또 거기서 새로운 또 보고가 지금이 창출되고 이런 부분에 어느 생각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보다 물론 여러분들 기업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다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을 투입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정부 관계자가 계실지는 알지 모르겠지만은 역시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은 아직 그 시장에 내놓으면은 여러 가지로 아직은 정체성을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하게 하는 규제도 필요하지만은 반드시 그 다양한 설계 보조금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하나로 당장 그 에코 설계하게 된 인센티브가 하부에서 가전시설 공장에서 그게 잘 분별돼가지고 인지별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품 판매할 때 예를 들어서 에코 본드 제품인지 그쪽에서 그걸 잘 평가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소비자들한테 공부해주고 또 소비자 살 경우에 그것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뒤에 여러 가지 참고 자료가 많이 있어서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